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공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좀 아쉬운 경험이 있는 곳 인근에 나와서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라이브에서 회원분이 껄무새란 걸 알려주셨어요. 할 걸 하는가,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는 분, 그런 게 껄무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동감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 주변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 특히 좀 유튜브를 찍거나 강단에 쓰시는 분들은 뭐 할 걸 이런 거 없고 내가 할 거 딱딱딱 하고 시스템적으로 딱딱딱딱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똑같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할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표출을 잘 안 하는 것 뿐이지, 집에 앉거나 새벽에 혼자 앉아서 사물을 보고 있을 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만났던 어떤 강사님들이나 어떤 부동산 쪽에서 이름이 있는 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아요. 다만 그걸 놓쳤다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놓쳐봤자 뭐 1000단위나 억 단위인데 그분들은 이제 수십억 단위, 좀 심한 분들은 더 높은 단위도 있거든요. 물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생각이 들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내 얘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될 건데, 이 생각 하시잖아요. 3년 전에 남편 얘기 무시하고 그때 집을 계약을 했으면 내가 지금 그 집을 가지고 지금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세가 얼마고 지금 좀 자산이 얼마일 건데, 아니면은 그때 그 세입자랑 그냥 계약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5%씩 올려가지고 지금 얼마쯤 받을 텐데 욕심을 부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같이 모여서 제 3자 얘기를 듣잖아요. 3자 얘기,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은 그런 감정이나 어떤 감정이입, 그러니까 과거 그 당시 시간에 내 현재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입이 싹 없어지고 딱 집중이 돼요. 이 사람 얘기를 들었다. 그냥 들어보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왜 놓친지 이유가 판단이 되는 거죠. 당신이 3년 전에 그 집을 사지 못한 이유는 무슨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상의할 때 그걸 내가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이고, 또한 작은 부분에서 대출을 많이 끌어당겨 했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이다. 대신에 당시에 심적 부담을 줄이고 남편이랑 좀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더 싼 입지에 있는 어느 아파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즉, 당신은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대출을 풀로 끼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남편이랑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 곳, 동시에 대출 부담이 더 적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 언제? 지금. 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투자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여기 와서 깨우치는 건데, 매번 여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자기한테는 도입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걸 적응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좀 아쉽긴 하죠. 사실은 그걸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난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알죠.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만 5억에서 10억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또 5억에서 10억이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100% 이해해요. 저도 똑같이 사고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머리가 있고 또 마인드가 있잖아요. 부동산 쪽 결정은 마인드로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머리도 쓰지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딴 데서 막 이렇게 다른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강사나 어떤 책이나. 근데 결정력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결정력에 머리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앞으로에 있을 시장에서는 과거에 놓쳤던 나랑 지금의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면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왜냐면 예전에 이걸 놓치고 반성을 한 다음에 딴 걸 잡아가지고 다 복구라 그래야 되나? 다 위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안타까운데, 중요한 건 내가 놓쳤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점 때문에 놓쳤냐예요. 그 당시에 놓쳤던 내가 지식이 부족했던 건지, 경험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뭔가 내 마인드가 부족했던 건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놓친 물건에 집착을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뭐 이성 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헤어진 이성 친구에 집착을 하면은 답이 없죠. 절대 답이 없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집착을 하면은 답이 절대 안 나와요. 똑같아요. 내가 놓친 물건에 집착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이건 어른들이나 지금 이 방송 봐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해 주실 거예요. 답이 없어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물건,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봤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죠. 그 물건도 그 당시에 그 물건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생각을 하면 지금의 나한테 도입할 수가 있죠. 아, 그 당시에 내가 좀 시간을 많이 못 냈구나. 그 당시에 내가 뭐 선물을 많이 못 샀구나. 그 당시에 내가 뭐 그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충분히 안 했구나. 그 당시에 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파악을 덜 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고 반성을 했으면 그걸 고쳐서 지금의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좀 지루하고 짜증나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전에 저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억울하고 힘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지금의 자신을 고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일단 부딪히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유튜버의 컨텐츠를 보면서 이런 실패를 피해 가면서 성공만 하기를 바라죠.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지 누가 실패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실패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방송하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실패가 쓰리고 아플수록, 그리고 내 성향이 그거에 예민할수록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놓친 물건이 있으면은 아 그때 저거 이러지 말고 아 그 당시에 나는 어떠했는데 내가 뭘 개선을 해서 지금은 다른 걸 할 수 있다란 답이 나와야 돼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다들 잊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껄무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건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아 목동을 5년 전에 샀을 걸, 목동을 3년 전에 살 걸, 아 목동을 1년 전에도 샀어야 된 애가 아니라 5년 전에 나는 왜 놓쳤는가, 그때 나는 뭐가 문제였는지, 3년 전에 나는 뭐가 문제였는지, 작년에 나는 뭐가 문제였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밤늦게까지 깨서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기를 쓰고 책을 쓰는 이유인 거지 다른 거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마인드, 결정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보면은 어떤 건물을 사심에 있어서 뭐 5층짜리 건물을 산다고 치면 토지 때문에 한 번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부동산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한 번에 사시는 분들 거의 없고 놓쳐보고 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놓쳐보고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그걸 왜 놓쳤는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 하세요. 그리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물건에 대해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집착을 해서 내가 다음번에는 놓치지 않는 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라도 경험을 쌓아라. 경험을 쌓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온다. 그럼 경험을 쌓으라면 대단한 리스크를 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정도에서 리스크를 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나에 대한 반성을 하더라도 사이즈가 정도껏 커야지 반성을 하는 건데 이게 완전 이 경험 하나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그거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이즈랑 적당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내가 시도해 본 다음에 내가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이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 대가를 받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회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이 사회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되게 쉬워요. 될 거야, 할 거야,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이 여태까지 한국 사회의 건물과 인프라를 만들어 왔을까요? 아니면 아니야, 부자 나쁜 놈들, 안 돼, 뺏겼어,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어 왔을까요? 너무 쉬워.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후자인 분들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아예 없어요. 그분들은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이 사회의 변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즉 그분들 입과 그분들 행동에서는 아무런 기회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자인 분들은 실패자도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이 사회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는 그분들을 따라올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결정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이 시장에 참여하고 내가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좀
뭐라고나 할까요? 좀 더 날카로워져야겠죠. 내가 날카로워지려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겠죠. 물건이나 어떤 지나간 기회, 뭐 도지코인, 비트코인, 주식, 코스피, 코스닥, 여기 특정 종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20년 전에 삼성전자 샀으면, 아, 내가 5년 전에 삼성전자 안 팔았으면, 이거 말고 그 당시에 나는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되게 득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해보시면은 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성공하신 분들도 그 성공이 반복이 안 된다면 내가 그때 성공을 왜 했지?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운이 좋았다고.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습관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나 특정 물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자기한테 집착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왜 성공을 했는지, 그때 내가 왜 잘 됐는지, 뭘 또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은 성공했을 때도 똑같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잘 됐지? 어떤 습관이 있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분석해 봤을 때 잘 된 요인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가 요새 좀 많이 오네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